저는 이게 그게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낮춰놓고, 그러니까 가격을 낮춘 이후에 뭐가 들어올 것 같냐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가격을 싸잖아. 가격이 싸니까 이 가격에서 대량으로 물량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낮춰놓고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임종희님 지분이 낮아요. 지금 지분이 보면 11.82%밖에 없거든. 근데 지금 구간에서 지분율 늘리는 거는 100억 정도만 투입하면 지분을 16%더 늘릴 수 있어. 그러니까 30%까지 지분 늘릴 수 있단 말이야. 현재 어차피 유상증자 낮게 할 거 아니야. 한 1200원에 할 거예요. 지금 하면 1200원의 증자를 진행하면 어차피 회사에 자금이 필요하고, 그죠? 회사에 자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최대주주 지분율도 늘릴 수 있고, 주가가 낮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큰 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200원 10% 할인된 가격에 1200원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60억이면은 몇 주예요? 500만 주잖아. 500만 주고 120억이면 1000만 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장 주식이 5천만 주인데 1000만 주가 들어오면 지분율이 20%가 되는 거야. 120억으로 지분율 20%를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구간에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임종윤 님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주가를 지금 여기서 관리 종목이 안 된 상태에서 자본금이 있는데 임종윤 님이 지분을 늘리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싼 가격에 일부 지분 늘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 지금처럼 법인세 차감전 손실이 늘어서 관리 종목 탈피를 위해서 임종인 님이 어쩔 수 없이 자본 확충해서 지분을 늘렸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임종인 님이 지분을 싸게 들어와서 주가가 비싸게 올랐을 때까지 고려해서 최대한 리스크 없는 자본 확충을 하기 위해서,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DXVX 영상 찍을 건데, 아무래도 들고 있는 분들 갑작스럽게 좀 하한가에 도달해서 아마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니, 왜 갑자기 하한가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우리가 요거를 좀 보시면 됩니다. 금감원 공시를 보게 되면요, 여기 보면 내부 결산, 시점, 관리 종목 지정 및 형식적 상장 폐지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읽어보면, 자, 우리가 지금 확인해보면, 일단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200억이 적자고요. 그 다음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이익이 540억 손실, 당기순이익이 490억 손실. 그쵸? 그러니까 손실 폭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예요? 지금 단기적으로 법인세 차감점 손실 50% 초과가 2년 연속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뭐가 된 겁니까? 관리 종목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과거였으면 관리 종목이 아니라 바로 상장 폐지 실시 심사예요. 근데 일단 우리가 규정이 조금 완화돼서 이게 이제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제가 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여기 최대 주주가 누굽니까? DXV 최대 주주가 임종인님 외 4인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최대 주주가 누구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미약품의 장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자금 수혈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진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우리가 이 유상증자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면, 뭐 무린캐피탈 12매도, 어쨌건 이 두산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최근 유상증자로 얼마를 조달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면,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청약률이 1500%였습니다. 그죠? 청약률이 1500%. 우리가 얘네들이 이제 필요한 돈을 1900만 주 정도 해서 모집을 했는데 청약률이 1500%예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DXVX에 청약하고 싶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요거는 이제 일반 공모 유상 증자이고, 청약이 안 된 물량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가 청약이 된 물량만 보더라도 거의 96%예요. 거의 100% 완벽한 청약을 성공했다라는 거죠. 100%기 거의 96%는 100%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주들이 전부 다 유상 증자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1900만 주의 이 물량들을 주주들이
받아갔다라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게 과연 이 유상증자 물량을 정말 다 개인 투자자가 받아갔을까라는 의문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매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매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네들이 지금 엄청난 연구 개발비를 쏟아붓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단기 순손실이 난 건데, 이 부분들은 앞으로 미래에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투자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투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다시 성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엄청난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회사 자체가 이름이 없는 대주주고, 사실 좀 약간 잡주 느낌이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얘네가 잡주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잡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최대 주주가 누구니까? 한미약품의 장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 이 DXVX는 이 지금 얘네가 자금 조달했던 420억도 분명히 연구 개발비로 사용이 됐다라는 걸 우리는 공시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 보면 투자 판단, 주요 경영사항에서 코비드 백신 개발을 위한 기술 도입 계약 체결, 그다음 항암 백신 개발을 위한 기술 도입 계약 체결,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뭐라고 있어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술을 통해서 뭐 하려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잠깐만 좀 볼게요. 저기 분기보고서에서 비만이라고 쳐보면 뭐가 나오죠? 자,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 전임상 후보물질 확보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고요. 자, 또 읽어보면, 자,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 전임상 물질 확보 및 개발, 타사와의 항암제 신약 공동 연구를 통한 다양한 항암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얘네가 지금 우리가 연구 개발비를 얼마나 쓰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보면은 밑에 연구 개발 활동 있잖아요. 연구 개발 활동. 요거를 보면은 뭐 한국바이오팜 지분을 인수하고 에벡스젠 지분을 인수하는데, 우리가 연구 개발 비용을 보면 봐봐요. 우리가 2022년도에는 13억, 그죠? 1000만, 10만 병에서 13억. 2023년도에는 36억. 그리고 2024년도에는 얼마요? 3분기 기준으로 74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100억을 쓰는 거예요, 연구개발비로.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엄청난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걸 보셔야 돼요. 석박사급 전문 인력 42명을 포함한 68명의 연구 인력이 연구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이 회사는요, 지금 엄청난 연구 인원으로 빠르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후보 물질들을 임상을 통해 진행을 하고 전임상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DXVX라는 회사 자체가 최대 주주가 한미약품의 장손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이 자금 조달에 대한 문제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주 배정 유상 증자로 진행을 한 것 또한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물량을 장내에서 확보하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한미약품을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최근에 경영권 분쟁 때문에 주가가 좋지 않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인원을 보면 지금 한미사이언스, 그리고 신동국, 한양정밀, 김태균, 박재현, 자,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이제 한미사이언스로 가볼게요. 지주사니까 한미사이언스. 자, 여기를 들어가면 기업 분석에, 자, 주주 명단을 보겠습니다. 주주 명단을 보면 임종훈님, 임주현님이 7.8%를 가지고 있어요. 자, 얼마 갖고 있다고? 임종훈님이 7.8%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DXVX 최대주주 누구죠? DXVX 최대주주가 바로 임종윤님이죠. 그쵸? 임종윤. 그 다음에 다시 한미약품 가서 여기서 확인해보면, 한미사이언스로 가야죠. 죄송합니다. 한미사이언스 가서 여기서 확인해보면, 저기 보면 임종윤님이 지분이 12% 가지고 있죠. 한미사이언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금력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볼 것 같고요. 그다음 지금 한미약품을 보면 누가 사장이 됐죠? 지금 보시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 결과적으로 모녀가 이겼다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이 임종인님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에서 물러나게 됐을 때 제2의 보류가 필요합니다. 누구죠? DXVX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고려했을 때 현재 구간에서 이 DXVX에 몰빵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금들을 이 DXVX로 모을 가능성이 높고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락 매집을 진행 중인 거죠. 위쪽부터 물량을 계속적으로 물론 여기서 매집하진 않겠죠. 제가 봤을 때 매집 구간은 여기로 봅니다. 여기. 여기서부터 공격적인 매집이 들어가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보게 되면 자, 전환사채 또한 우리가 11월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사항 여기를 보면 전환사채 물량 요게 잠시만요. 전환사채 물량 자 여기 있죠. 전환사채 만기 후에 취득을 했는데 요걸 이제 소각할지 어떻게 할지 몰라요. 보시면은 자 사채권을 어떻게 재매각 또는 소각한다 나와 있고 회사가 일단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회사 가지고 있는 걸 보이고요. 자 일단 전환사채 관련돼서는 이렇게 나와 있고 이자가 없고 최저 조정가액 근데 최저 조정가액이 5,000원이네요. 이거는 소각을 할 가능성이 높겠네. 잠시만요. 소각. 이거는 소각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 주가가 5,000원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소각할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유상증자 신주 취득. (12) 최선임. 어쨌건 이 주권 매매 정지 관련돼서 어제 시간에서 거래 정지됐는데 일단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리 종목이라는 조금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사실 우리 국내 시장은요 관리 종목이 정말 많습니다. 관리 종목 많고요. 퇴출돼야 되는 회사 정말 많아요. 근데 DXVX가 저는 퇴출돼야 되는 회사냐라는 걸 봤을 때 아니다. 아니고 자금력이 풍부합니다. 자금력이 풍부해 돈이 많아요. 돈이 많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여기서 들어왔던 유상증자 물량들 그렇죠? 이러한 물량들이 장내에서 현재 배분되고 있는 단계라 생각을 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정말로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 저는 이 하락이 속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리 종목을 이용한 급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 종목 찍어놓고 주가 폭등한 종목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아마 상패가 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거래가 정지됐지만 세토피아라는 종목이 또 있어요. 세토피아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과거의 움직임을 보면 이때 당시 있죠. 요때 당시 보면 과거에 요때도 관리 종목이었다가 연속 상한가 이런 식으로 보내고요. 그 다음 밑에서도 한 번 더 해먹고 밑에서도 한 번 또 해먹고 여기서 한 번 더 올려서 또 해먹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단기적으로 우리가 저점이 잡힌다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거든. 사실 저점 잡힌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관리 종목이어도 주가가 그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작전주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뿐만 아니라 옛날에 바른손도 있거든요. 바른손 ENA 얘도 옛날에 관리 종목이었는데 주가 올라가는 거 보면은 과거 요때인가요? 요때도 아마 관리 종목이었을 거예요. 요때 보면 이 1,800원에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 버리죠. 4배가. 그래서 요런 상승들이 사실상 많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와 근데 많이 빠졌다 얘네. 뭐 400원까지 빠졌냐? 실적이 뭐 안 좋긴 하네요. 그래도 작전하는 회사인데 많이 뺐네. 어쨌건 이렇게 좀 돼 있고요. 그래서 보면 DXVX 일단 지금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실적 자체가 굉장히 적자가 심하고 회사 자체가 뭐 쓰레기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이게 다 연구개발 비용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연구개발 비용. 그만큼 연구개발비에 큰 돈을 지출하고 있다라는 건 여기 이제 미래 먹거리가 돼서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니까 요 부분들을 잘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실 연구개발비가 나갔다 그래서 직원들 급여를 보면 되거든요. 직원들 급여가 얼마가 나가는지 확인하면 돼요. 종업원. 비싼 급여를 줄수록 뭐죠? 회사는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단기 종업원 급여를 보면 천만, 십만, 백만, 천만억, 6억. 그죠? 당분기에 6억.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억 정도 나가죠. 한 달에 2억. 한 달에 2억 나가는데 한 달에 2억이면 연구원들 이것저것 했을 때 한 400, 500.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천만, 십만, 백만, 천만, 6억 5천. 단기 종업원. 봅시다. 얼마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장기 근속, 부채, 급여, 단기 종목 그냥 7억. 자, 우리가 요거를 그냥 사업 보고서 볼까요? 사업 보고서. 직원 숫자가 왜 안 나오지? 잠시만요. 보니까 직원으로 나오네요. 직원. 원래는 종업원이라고 공시에 나오는데 그냥 간단하게 직원이라 나오네. 그래서 보면은 직원이 많아요. 총 120명이나 있고 연간 급여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10만, 100만, 1000만 원, 43억. 44억이 나가요. 44억. 그럼 평균적으로 6천만 원. 여자는 3천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평균이기 때문에 초봉자가 4천 정도로 계산을 하면 한 8천 정도가 이제 연구원들 그러니까 1억 정도 받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1억 정도 DXVX 1억 정도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급여 자체가 낮지는 않아요. 이 직원이 많고 그래서 1년에 나가는 급여만 61억입니다. 근데 이게 23년도 기준이고 24년도에는 더 많은 인원들을 충원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급여 측면에서도 꽤 많은 비용들을 지출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저는 그게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낮춰놓고 그러니까 가격을 낮춘 이후에 뭐가 들어올 것 같냐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가격을 싸잖아. 가격이 싸니까 이 가격에서 대량으로 물량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낮춰놓고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임종인님 지분이 낮아요. 지금 지분이 보면 11.82%밖에 없거든. 근데 지금 구간에서 지분율 늘리는 거는 100억 정도만 투입하면 지분을 16%더 늘릴 수 있어. 그러니까 30%까지 지분을 늘릴 수 있단 말이야. 현재 어차피 유상증자 낮게 할 거 아니야. 한 1200원에 할 거예요. 지금 하면 1200원의 증자를 진행하면 어차피 회사에 자금이 필요하고 그죠? 회사에 자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최대주주 지분율도 늘릴 수 있고 주가가 낮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큰 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200원 10% 할인된 가격에 1200원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60억이면은 몇 주예요? 500만 주잖아. 500만 주고 120억이면 1000만 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장 주식이 5천만 주인데 1000만 주가 들어오면 지분율이 20%가 되는 거야. 120억으로 지분율 20%를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구간에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임종윤 님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주가를 지금 여기서 관리 종목이 안 된 상태에서 자본금이 있는데 임종윤 님이 지분을 늘리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싼 가격에 일부 지분 늘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 지금처럼 법인세 차감 전 손실이 늘어서 관리 종목 탈피를 위해서 임종윤 님이 어쩔 수 없이 자본 확충해서 지분을 늘렸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임종윤 님이 지분을 싸게 들어와서 주가가 비싸게 올랐을 때까지 고려해서 최대한 리스크 없는 자본 확충을 하기 위해서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제가 이러한 좀 깊은 내용들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제가 텔레그램 방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우리가 오늘 DX, VX 같은 경우는 자 아침에 핫다 들어갔어요. 뭐 핫다가 자랑은 아니지만 이 자리가 굉장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들어간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아침 오전 9시 9분 하한가 때 여러분들한테 이 하한가 매수 시작한다. 요거 우리가 같이 따라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최대 주주가 한미 쪽 인사라. 그죠? 한미 쪽 인사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들어오고 그죠? 관리 종목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자본 확충될 가능성 높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본 확충을 위해서 법인세 차감 손실률을 50% 이상으로 사실 무리해서 저는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지분을 늘려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유가 되잖아. 아니 어떡하냐, 관리 종목인데 자본을 당연히 늘릴 수밖에 없지 않냐.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거다. 관리 종목 탈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보면 DXVX 같은 경우는 몇 프로 올랐죠? 단기적으로 우리 들어가고 나서 밑에서부터 핫다에 매수하신 분들은 17% 수익이 나는 자리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구간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자리예요. 이거 어떡하냐 하는데 감히 말씀드리지만 자본 확충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텔레그램만 들어와서 같이 공부를 좀 해보실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위에 번호 010-9201 자 6329로 DXVX라고 남겨주시고 귀찮다라고 하면 DX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입장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뭐라고 남기라고요? 010-9201 6329 DX 남기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텔레그램 방에서 정말 많은 내용들 전달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들어오시길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또 여러분들 최근에 하나오션 우리 34,000원, 36,000원도 잡아가서 거의 8만원까지 주가가 지금 올라갔다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선 관련된 종목들, 조선 히든 종목 요거 좀 드릴 거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지금 이게 바이오 종목이긴 하지만 제가 바이오 종목도 히든 종목 하나 있어요. 근데 요것보다는 지금 일단 조선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조선에서 수익을 내고 그 금액으로 DXVX 추가 매수해서 더 물량을 모아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조선 관련된 히든주는 또 뭐냐면은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랑 히든주가 뭐냐면은 자 먼저 제가 조선주를 말씀드릴 건데 개인적 입장에서 조선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는 동안 이 조선주에서도 분명히 기자재 쪽에서 엄청난 상승들이 나올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오션이나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애들이 뭐 단기간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2배, 3배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오션과 어디? HD,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이런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특히 LNG선 쪽으로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뭐 한 달, 두 달 안에 3배, 4배 가는 기업들도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잠깐 보면 제가 이 하이젠 RNM이라는 로봇 종목을 여러분들 12월에 공유를 드렸어요. 12월에 공유를 드렸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서 우리가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종목이 4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5만원 구간 되기 전에 이 구간 4만원대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조선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조선업 전망을 보시면 알겠지만 25년도 말 조선 5개의 상선 해양 수주잔액은
1372억 달러로 전망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여러분들? 190조, 200조요. 이는 전년 대비 10% 성장한 수치이고 한국 조선업체들은 LNG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 우위, LNG 운반선, 특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LNG 운반선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종목 자체가 뭐요? LNG선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향후 몇 년간 조선업계의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매출 성장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업계 전망에 따르면 LNG선의 인도 물량이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얘는 이미 27년도까지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24년도부터 매출이 다시 한번 크게 증가가 되었으나 주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한다? 이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데 주가는 그대로기 때문에. 바로 뭐요? 이 차트죠. 보시면은 이번 조선업 훈풍에 올라타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이게 30년 만에 신고가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올라간 매물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오션이 매물대 뚫고 신고가 10년 만에 간다면 어떻게 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그림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꼭 체크해 보시고 이 종목 받아가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자 위에 번호로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이 종목 잡아가시면 정말로 높은 수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우리가 사실 주도주를 잡아가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지금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할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선은 이제부터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 실적이 찍힐 거예요. 20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1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라면 23년도, 24년도에 수주받았던 게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쌓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기자재 쪽에서는 좋은 영업이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